자, 다음 주제는 뭐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있어 없어 네. 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독주를 하고 있죠. 네. 독주를 하고 있고 네. 뭐 저는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선출직 독재 네. 또는 국가 자본주의적 국가 독재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지금 독주하는데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건 네. 야당밖에 없습니다. 보수 쪽에는요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뭐 운동권 출신들처럼 뭐 목소리 높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보수 세력의 전체를 지금 뭐 맡고 있는 역할을 맡고 네.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라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독주를 막아야 되고 네. 잘못된 거 지적을 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네. 당을 바꾼다고 했는데 뭘 바꾸겠다는 건지 비대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 실종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뭐 중국에서 지금 뭐 판빙빙 사라지고 무슨 뭐 인터폴 총재 사라지고 하니까는 실종 인민공화국이라는 나오던데 지금 야당 실종 상태. 자, 이것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화력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국민들은 제1야당이라는 자리를 줬는데 이거 6기통 화력은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뭐 경차 화력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전 참 신기합니다. 자, 이해찬이 북한에 가서 한 발언이라는 거는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정당도 아니야. 우리가 20년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 빼앗길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화에 대한 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고 훼손입니다. 그런데 입도 뻥긋하지 않고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전 자유한국당이 깨갱하는 그 배경이 더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배경이 궁금하다. 일단 저는 누가 호신분이셔야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헝그리 정신도 없고 앵그리 정신도 없는 것이죠. 자, 일단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의 덕목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정. 네. 그런데 지금 열정이 부족한 것이죠. 뭐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앵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는 발언 보면 자유한국당 아주 무시한 이야기들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창 당대표 한 이야기들은 당도 아니다. 자유한국당. 니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니네들 적폐 정당. 네. 정말 한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렇죠. 정당이고 네.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꿈틀거리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네. 자유한국당이 무서우면 발언 저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국회 내에서의 협상의 상대입니다. 협상의 상대가 튀면은요 야당이 작정하고 국회 공전시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국가 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전제는 자유한국당 지들 해봤자 뭘 하겠어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심재철 이야기 지금 밤수거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지만은 심재철 의원 이야기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이 저는 저 정도라면은 모든 거당적으로 전 의원들 뭐 110명인가요? 이 의원들이 몽땅 덤벼들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기자회견하고 심재철 의원실에서 한 자료를 공동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요 뭐가 되냐 자료가 또 들어갑니다. 정부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보가 안 들어오니까 연속타를 못 먹이는 겁니다. 자고로 뭔가 활동하고 무서워야지 자한당이 뭔가 보인다 하면은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보가 안 들어온 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도 없고 그래 다음번 영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난 국회의원 되지 라고 하니까 그게 나설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가 지역구만 가 있는 거 왜? 혹시나 경선하면은 내가 경선을 이겨야 되니까 경선만 통과하면 내가 국회의원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야당 생각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역구 가서 상가집 가서 인사하고 다니는 거 물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 야당의 본분을 지켜야죠. 이 본분을 다 하지 않고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그런 국회의원 뭐하러 합니까?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한당도 문제지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국회의 의회주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거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적폐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온 언론과 모든 걸 동원해갖고 저런 식으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의회주의와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조강특위를 통해서 딱 물갈이를 한다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명단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인적청산을 하겠다고 왜 이러는 겁니까? 뭐 들리는 소문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모 씨가 걸려서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정치권에 막 들이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뭐 너무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현재 또 미래를 보고 아유 나 그런데 손 대기 싫어, 발 담기 싫어 또 이런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욕심이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개혁은 당입니다. 혁신은 당입니다. 그 개혁과 혁신, 당위인 것을 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할 방향을 놓고 또 결과를 놓고 고민한다면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면서 아주 해야 되는 당위도 제대로 충족 못 시키면서 어떻게 정당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당 많은 국민들이 사실 바라고 있죠. 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요. 글쎄 바뀔 수 있을까? 뭐 전원책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원책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맡기는요. 당협위원장만 바꾸는 거고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워낙 한국당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를 지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박성민님, 전영옥님 보수 너무 까지 마세요. 저는 전용옥이긴 하지만은 아마 저보고 전용옥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정말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뭐 7일날 발표했다, 10일날 발표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흐리멍덩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정해지면은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행보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하 안영환 원장은 좀 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이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형편무인지경인 사람한테 우세당하는 걸 보면은 진짜 물가에 있는 우리 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자기네들끼리 친박이네 친이네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넓게 그러니까 큰 강은 큰 바다는 새도 내도 다 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품어갖고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요. 네. 국가를 위해서 다음번 국회의원 아니들 좋아. 네. 난 내려놓겠어. 맞아요. 이 자세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 의원직 던질 각오를 한다. 네. 이 각오 없이 지금 전부 눈치 보면서 다음번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게 다음번 국회의원 되는데 유리하지.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국회의원 아니도 될 그 각오를 한다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기자회견 하면은 국가 걱정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라 걱정 이야기 하지 않고 뭐 당내 분쟁이었더니 우리 뭐 친박을 잘라내면 우리 어떻게 한다는 도 이런 이야기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112명이 다 정말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100일간 단식 노동도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청와대 앞에 텐트전 들어섰습니다. 이미 텐트전 들어섰고요. 국회 운영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 자유한국당이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기가 없으면은 무시당합니다. 결기가 없는 놈 누가 이거 사탕 줍니까? 네. 자, 호심님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내려놓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유승민이도 품고 다 저기 그 김무성이도 품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다음 총선에 안 나간다는 얘기 했습니다. 유일하게 했습니다. 그럼 김무성 의원도 품어가지고 김무성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3선, 4선 내리한 사람들에게 우리 중진들이 말하자면 책임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 총선은 안 나간다고 하자. 이러면서 내리 3선, 4선 한 사람한테 모두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그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지역구에서 새로운 인물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그 인물을 당선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2024년인가요? 그때 또 나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도 그 공이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선, 4선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책 그 조강특위 아까 반대하느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정교하고 예리하게 뻗을 자리 뻗고 그다음에 말도 굉장히 진중하게 해가지고 조강특위가 기대를 걸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은 바퀴판하고 논리가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희화시키고 또 정치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전체 그래서 좀 잘하길 바래요. 정말 바라길 바랐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판에 대한 어떤 정교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를 밖에서 평론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 평론하기는 쉬워요. 제가 정치도 해보고 기자도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정치평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잘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